이제 2단원에서는 전개와 그 전개를 통한 인수분해까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쪽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생각 열기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사각형 모양의 천조각 4개를 이어 붙인 것이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4개를 이어 붙인 겁니다. 요거에 대한 4가지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그림에서 전체 직사각형 모양의 이 천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하여 보자. 그러면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지 첫 번째 가로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가로의 길이는 요거 A고 여기 B니까 가로의 길이는 A 플러스 B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로를 한번 구해 볼까요? 세로는 여기 세로니까 요거 C고 여기 D입니다. 세로의 길이는 C 플러스 D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두 번째 직사각형 모양의 천조각 4개의 넓이를 구하여 보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넓이는 A 더하기 B 곱하기 C 플러스 D가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과연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와 같은 것은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는 전개라고 하는데, 전개를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느냐. 칠판을 보도록 하죠. 그럼 이게 바로 가로의 길이였었고, 여기가 바로 세로의 길이였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만 넓이가 나오니까 가로와 세로를 어떻게 푸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곱해줍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전개라고 하죠. 자, A에서 C를 곱해봐요. 그럼 여기 1번 나왔죠? 자, 1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D. 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곱셈 기호는 생략한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B 곱하기 C.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지막, 이렇게 곱한 것이 이제 네 번째. 얘가 세 번째가 된 거고, 이제 네 번째. B 곱하기 D. 이렇게 써주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아까 있었던 이렇게,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 이런 걸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교과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예. 자, 우리가 2학년 때까지 이렇게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런 것은 분배 법칙을 해서 이렇게 전개한다는 걸 배웠어요. 자, 이렇게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그런데 이제 3학년에 올라와서는 이렇게 A 플러스 B, 이런 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죠. 다항식. 그 다음에 이것도 다항식입니다. 즉,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이렇게 전개한다는 것을 공방부의 생각열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보고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생각 열기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이게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입니다. 자, 1번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C.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럼 A하고 D를 곱하죠. 플러스 A 곱하기 D. 다음에 세 번째 B 곱하기 C.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고, 네 번째 B 곱하기 D.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있는 것을 가로가 없는 것으로 이런 다항식으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에 전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얘도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이에요. 그런 것들의 곱셈은 이렇게 전개를 한다. 이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하는지 요거 봅니다. A 곱하기 B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전개합니다. A 곱하기 2인데 뭐라고 씁니까? A2라고 안 쓰고 숫자를 먼저 써서 2A라고 쓰라고 분명히 배웠죠? 세 번째 이제 마이너스 3과 B를 곱합니다.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숫자 먼저 써서 3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숫자 곱하기 숫자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얼마? 3이 6 이렇게 해주면 이가 완벽하게 전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2쪽에 내용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62쪽 내용 이어서 이제 예제 1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63쪽 예제 1번 예제 1번 그럼 아까 우리가 정리한 내용대로 자, 요거 다항식 다항식의 곱셈이에요. 그러면 한 대로 해보죠. 자, 요렇게 전개합니다. 자, 전개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숫자는 3 곱하기 2니까 한번 써볼까요? 3 곱하기 2. 그 다음에 문자는 A 곱하기 A. 이렇게 써주면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5.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써주고요. 세 번째, 이렇게 곱한 것은 플러스 1 곱하기 2A. 이렇게 되겠고. 네 번째는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처음엔 이렇게 계산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번거롭습니다.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처음에는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계산력이 향상돼서 처음부터 전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처음부터 나와봐요. 요거 계산하면 6A의 얼마입니까? 제곱이죠. 그럼 처음부터 6A 제곱이 나오도록 연습을 해라. 그럼 이것도 두 번째 걸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5A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걸 전개합니다. 요거 세 번째 거죠. 이거 얼마입니까? 2A죠. 마지막 네 번째 거. 마이너스 얼마예요? 5. 이렇게 전개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는 동류항입니다. 얘는 동류항이 없지만 동류항이 있어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6A 제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13A. 마이너스 5.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이제 2번도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마스터했다고 생각하고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x를 두 번 곱하니까 x의 뭐예요? x의 제곱. 두 번째, 이렇게 곱한 것은 숫자는 3이고 x와 y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세 번째,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yx라고 안 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쓰라고 했죠?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숫자는 3이고 y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y 얼마예요?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이 끝난 것이 아니고 얘하고 얘는 동류항입니다. x, y항이에요. 동류항.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x제곱. 이건 세 개가 xy가 있고 이걸 한 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전개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연습을 충분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까지 풀어 보았고요. 이제 직접 문제 1번으로, 문제 1번과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칠판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이제 전개합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1A고, 이건 2A니까, 2B니까 숫자는 2고,
문자는 AB죠. 그래서 EAB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전개하고는 숫자는 3이고 A는 하나입니다. A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숫자는 4고 문자는 그냥 B라고 써주면 되겠죠. 네 번째 이렇게 전개하면 2, 3은 얼마입니까? 6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이 끝났냐? 라고 한번 봅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왜? AB에 대한 동류항도 없고 A에 대한 동류항도 없고 B에 대한 동류항도 없고 상수항에 대한 동류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차순 정리라고 하냐면 내림 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내림 차순 정리는 뭐냐? A, B가 있으니까 차수로 얘기하면 2차고 1차고 1차고 상수항입니다. 이렇게 2차, 1차, 상수항. 그럼 1차에서도 A를 먼저 써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죠. 알파벳 순서대로 써줘야 되니까 이건 2차항입니다. 자, 2차항. 자, 2차항, 1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정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낮은 거에서 높은 것으로 정리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올림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근데 일반적으로 무슨 정리를 많이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라는 사실만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2번도 이런 정리에서 정리를 생각하고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1이 있는 거죠. 숫자는 2가 되고 문자는 A하고 C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전개하고선 숫자끼리는 마이너스 6이고 문자는 AD라고 써주면 됩니다. DA가 아니죠. 세 번째 여기도 1이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1은 1이고 문자는 BC가 되겠습니다. BC. 네 번째 이렇게 전개하면 숫자는 마이너스 3이고 문자는 B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류항이 있나 보세요. 동류항이 없죠. 자, 차수가 다 2차입니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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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써진 대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정리가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칠판을 통해서 전개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전개합니다. 빠르게 전개를 하죠. 이렇게 전개하면 A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5A,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3A,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5. 자, 여기서 동류항이 있나요? 예, 있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동류항입니다. 정리 하나는 틀립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A제곱은 동류항이 없으니까 A제곱. 이건 5개이고 3개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자, 이렇게 15 써주면 2차항, 1차항, 상수항, 내림차순 정리가 된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어. 자, 두 번째 여기를 보겠습니다. 숫자는 6이 되고 A는 제곱이 되겠지. 자, 두 번째 전개합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는 숫자는 2는 4가 되고 문자는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개하면 숫자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문자는 A가 됩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동류항이 생겼네요. 이거 동류항.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6A 제곱 4개에서 3개를 빼주면 1개 남아요. 1A라고 안 쓰고 그냥 A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자, 2차, 1차 상수 이렇게 정리해주면 잘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순서대로 4번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는 1이 있으니까 숫자는 2가 되고 문자는 x의 제곱. 두 번째 여기 1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숫자는 마이너스 3이고 문자는 x와 y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2는 4가 되고 문자는 yx가 아니라 xy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하면 숫자는 마이너스 6이고 문자는 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하고는 동류항이죠. 동류항이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자, 정리해 봅시다. 자, 2x제곱은 동류항이 없으니까 쓰고 요거 4개에서 3개 빼주면 얼마나 나와? 1xy 1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2차 상관없죠. 이것은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4, 3, 12, 문자는 x의 제곱. 두 번째 이렇게 전개합니다. 숫자는 마이너스 6, 문자는 xy. 이렇게 전개합니다. 세 번째, 여기는 1이 있죠. 숫자는 마이너스 4, 문자는 xy. 다음에 이러고 전개하면 플러스 얼마? 2y의 제곱이죠. 자, 정리를 아직 다 안 한 거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12, x의 제곱. 이거 같은 문자끼리니까 마이너스 10, xy가 되겠지. 그 다음에 2y 제곱은 그냥 있어요. 2y 제곱.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4개의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전개가 잘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2번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64쪽 요런 모양의 다항식은 어떻게 전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